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화학2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사실은 많이 어려운 과목인데 화학2라니 정말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할까봐 선생님이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전부 탑재를 해주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개념과 문제 풀이를 전부 다 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문제를 다 풀어주기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개념을 수업 시간에 한다면, 그리고 개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적용하는 문제 풀이는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학2를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은 수능 과목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없거나 거의 적을 것 같은데 수능도 아닌데 또 이거를 내신으로 공부하려니까 또 많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돌고 돌아서 많은 시간 잡아먹지 않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공부할 수 있도록 큰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잘 보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개념보다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문제를 푸는 과정이 사실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이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한 문제를 풀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과정이 이해가 됐다면 순간순간 실전 이론 잘 적용하면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도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에는 배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 잘 이용하셔서 문제풀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죠? 그럼 1번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는 일정량의 기체 X의 압력과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과 온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 부피는 미지수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압력과 온도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부피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우리 기체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문입니다. 발문에서 다양한 정보를 이끌어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발문에서 일정량의 기체 X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일정량이래 기체 X가, 즉 이 기체 X의 몰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가, 나, 다 전부 일정한 기체, 뭐 1몰이라고 쳐도 돼. 그러니까 셋 다 똑같은 몰수만큼 들어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뭘 쓸 수 있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보는 거야. PV는 nRT. 기체 문제는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 몰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어차피 기체상수 R값은 상수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죠. 그럼 어떤 중요한 관계식이 나오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뭐에 비례합니까? 온도에 비례해요. 무슨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는 식을 우리는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 보면 압력이라는 값과 온도라는 값은 주어졌지만 부피는 주어지지 않고 그 부피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양변을 여기서 압력으로 나눠봐. 그럼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압력분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 부피라는 값 대신에 압력분의 절대 온도로 표현해서 이 값을, 부피라는 값을 대표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피라는 값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상대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의 부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압력 1분의 온도 27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나는 압력 2분의 온도 273 이렇게. 자, 다는 압력 1분의 온도 546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값 자체가 부피야? 그건 아니야. 근데 이들의 비율 대충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대충 2 곱해가지고 273으로 나눠봐. 그러면은 2 대 1 대 4 이런 값이 나올 거야. 아, 이들의 부피 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의 값의 비율이 2 대 1 대 4의 정도의 비율로 4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이 비율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값을 우리가 보고 기억. V1 지금 몇이야? 지금 이거 나눈 요 값을 우리 볼게요. 2 대 1 대 4라는 비율로. 자, V1 2지. 자, V2 몇이야? 1에 몇 배니? 2배니? 물어보는 거지. 아, 이거에 2배랑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그죠? 기억 맞는 설명이다. 니은 부피는 누가 제일 작아요? 일단 V2가 1로 제일 작네. 그리고 그 다음이 V1, 그 다음이 V3죠? 아이고 뭐야, V3죠? 제일 작은 거 V2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이 바뀌었죠. 지금 바뀌어야지 맞는다. 따라서 니은 틀린 설명 되는구나 할 수 있겠고, 디귿 이기압 546켈빈에서 부피는 몇인 2V라고 쓸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이기압, 자, 일단 부피는 이 문제에서 뭐에 비례하는 값이야? 압력분의 P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똑같이 해보는 거야. 압력분의 P, 이기압분의 546켈빈이야. 그러면은 부피는 어떻게 대표해줄 수 있냐면은 이거 나눠주면 273이죠. 273 이거는 273 요 값이랑 똑같네. 얘는 V1이란 값, V1 값이랑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대값이 2로 썼으니까 얘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2. 근데 지금 V2의 2배랑 똑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V2는 몇인데? 1. 1 곱하기 2 하면은 2 나오니? 맞다, 그지? 서로 같은 값이죠? 따라서 디귿 맞는 설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굳이 이렇게 상대값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놓고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이 나눈 거야,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은 뭐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 때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마무리할게요. 답은 기억과 디귿 맞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 T1과 T2에서 일정량의 헬륨. 자, 지금 또 나왔지, 그지? 이제 보이죠? 일정량의 헬륨이래. 아, 그럼 일단은 뭐는 일정하겠구나? 분자수 일정하구나. 이러한 기체에서 압력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그럼 보자마자 뭐 쓸 수 있을 거야? PV는 nRT 쓸 거야. PV는 nRT 쓰고 뭐가 일정한지 바로바로 체크할 거야. 분자수 일정하고요. 기체 상수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압력과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는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요 그래프 얘들아 이거 많이 봤죠, 그죠? 요거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인 거지, 그지?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 이거 보일 법칙 그래프다. 그러려면은 요 t 값이 일정해야 돼. 따라서 요 선상에 있는 모든 온도는 일정하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요 선상 보니까는 T1과 T2야. 아, 얘는 서로 다른 온도인가 봐.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일단은 요거 도대체 온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한번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나를 일정하게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T값이 뭔지 궁금한 거지? 자, 그러면은 임의로 내가 한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한번 그어보고 압력 뭔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를 P1으로 이제 두 곡선에 T1, T2일 때 지금 B와 C를 보고 있는 건데 요 T2에 걸친 B와 T1에 걸친 C를 비교할 거야. 언제? P1으로 압력이 일정할 때. 즉, 난 지금 압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놓는다는 얘기.
압력까지 일정하다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즉 부피가 큰 애가 절대 온도가 높겠죠. 이해돼요? 자, 따라서 봐봐. 압력이 일정하게 노니까 부피 큰 애는 누구야? B가 더 크잖아. B가 부피가 크니까 절대 온도가 더 높은 거야. 써볼게 그냥. 자, T2 온도에서의 부피니까 이거 V2라고 그냥 놓을게요. T1 그때의 부피니까 요거 C에서의 부피는 V1이야. 자, 압력이 일정하다고 놨으니까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지금 현재 V1이랑 V2 비교했더니 V2가 더 크죠? 그 얘기는 T2일 때의 부피가 T1일 때의 부피보다 크다는 얘기. 따라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부피가 V2가 더 크니 온도도 T2가 더 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할 수가 있다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이 적어본 거고,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는 어떻게 좀 접근하시면 더 좋냐면요,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압력이 일정하다고 나 뭐 P1으로 놓을 필요도 없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지금 봐봐, 압력까지 일정해. 근데 부피가 더 크대. 그러면은 자,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얘가 부피가 더 크잖아. 지금 그냥 딱 봐도 부피가 크니까 당연히 온도도 높겠죠. 왜? 온도가 높으면은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부피가 더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체크하셔서 아, 얘가 부피가 더 크니까 온도도 높겠다. T2가 더 온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바로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T1과 T2 둘 중에 누가 더 높은지 알아놨어요. 자, 그럼 당연히 온도 물어보겠지. 온도는 T2가 더 높다.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 보니까는 지금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 변화가 보일 법칙이니 샤를 법칙이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법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일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뭐에 대한 뭐의 변화를 보고 있다는 거지. 그죠? 자, 보일 법칙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보일러 생각하라고 했어. 보일러.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제 화학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보일러는 뭐를 일정하게 해주는 기계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계죠. 따라서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 근데 하나 더 일정하다 그랬어. 일정량의 분자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얘네가 일정할 때 뭐가 뭐에 반비례하더라.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더라.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해요. 요게 바로 보일 법칙이었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그만큼 뭐한다? 감소한다. 요거 했었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뭐하다? 부피의 곱은 언제나 일정해요. 요게 바로 보일 법칙이었어. 자, 그럼 봐봐. A에서 C는 어디야? A에서 C는 요거네, 요거. 자, 요거 뭐야? 온도가 일정한, T1으로 온도가 일정한 상황. T1으로 일정한 상황. 그리고 나서 애초에 분자수는 일정했지. 그 와중에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감소했죠? 아, 요거 보일 법칙 맞구나. 니은은 보일 법칙 맞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자, B, C의 변화 봐봐. B에서 C의 변화 이렇게네요. 그죠? 자, 이거 보니까는 뭐가 일정한 상황이야? B에서 C는 압력이 일정해요. 압력 내가 아까 P1으로 놨잖아. 그지? 압력이 P1으로 일정해. 자, 그럼 요거 샤를 법칙 정의 뭐야? 압력이 일정해. 또 뭐도 일정해야 돼? 분자수도 일정해야 돼. 그 상황에서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바로 샤를 법칙이었죠. 따라서 봐봐. 압력 일정, 그리고 어차피 분자수 일정. 압력과 분자수 일정할 때 온도가 지금 감소하는 방향, 그지? T1이 더 작으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부피가 감소했네요. 아, 요거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지? 온도가 감소하니까 부피 당연히 감소하는 거잖아.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네요. 그죠? 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3번. 그림은 일기압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밑줄 쳐야겠죠. 1기압 또 뭐 밑줄 쳐야 돼? 그렇지. 일정량의 기체 X 요거 밑줄 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적을 수 있겠다. PV는 nRT 당연히 적겠죠. PV는 nRT 적은 다음에 뭐뭐 일정하구나. 분자수 일정하면서 압력도 1기압으로 일정해. 자, 그러면은 어차피 기체 상수 일정하니까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 무슨 법칙에 대한 그래프야? 오, 샤를 법칙이죠. 샤를 법칙. 아, 지금 보니까는 이 그래프는 샤를 법칙에 대한 그래프인 것 같아. 그지?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는. 근데 여러분들 잘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야? 이거 절대 온도인데 여기 보면 섭씨 온도 나와 있죠? 섭씨 온도는 여기다가 273 더해야 절대 온도와 같아지는 거야. 일단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이 내용에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는 나중에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섭씨 온도, 절대 온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고 문제 나왔을 때 낚이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보고서는 문제를 볼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그래프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여러분들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면 문제 풀이할 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직선의 1차 함수 그릴 수 있죠. 1차 함수. 자,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거지만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인데 뭐 예를 들어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진짜. 얘들아 요거는 알지?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면은 기울기가 양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기울기가 음이죠. 그죠? 이 정도는 알 거야. 그지? 기울기가 양인 지금 그래프인 거야. 요거 싹 지울게요. 자, 여기서 뭐 만약에 요 그래프의 일단 기본 형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그리죠. 자, 그리고 요 a 값이 기울기야.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x 증가량 y 증가량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요거 x의 증가량분의 요거 y의 증가량 요거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기울기는 y는 델타 x분의 델타 y x 더하기 요 b 값은 뭐야? b 값. 요거 y 절편. x가 0일 때의 y 값이요. x가 0일 때의 y 값. 그래서 델타 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요 위로 올라가서 바로 한번 적용해보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자, y는 y축이 지금 부피고요. 지금 x축이 뭐야? 절대 온도가 아닌 섭씨 온도 소문자 t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약속했어요. 기호 쓸 때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그리고 섭씨 온도는 소문자 t로 쓰기로 약속했죠. 선생님이랑. 자, 요거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자, v는 이게 y니까 v는 자 y는 ax 플러스 b 꼴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v는 기울기. 자, 요게 기울기지. 자, 요거 x 증가량 273분의 y 증가량 v1 그리고 지금 이렇게니까 기울기 양값이죠. 플러스. 그래서 273분의 v1 자, x가 t죠. t 더하기 그리고 y 절편 요거 x가 0일 때의 y값 v1 요거다. 아, 그럼 요 식에 대한 지금 그래프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v2는 물어봤어. v2 값을 물어봤어. 어떻게 쓸 수 있니? v1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v2는 뭐야? 언제야? 온도가 100일 때야. 100. 온도가 100도씨일 때의 부피죠. 자, 그럼 여기 온도에다가 몇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100을 넣어주면 그 값이 v2가 되는 거야. v2는 273분의 100 곱하기 v1 더하기 v1 이거지. 따라서 이거 한번 v1 요거 어차피 통분해보면 273분의 273 v1이니까 요거 이렇게 쫙 더해보자.
그러면은 273분의 100 더하기 273이면 373 V1이 되겠죠. V2는 273분의 373 V1입니다. 맞는 설명. 이 직선의 방정식만 그릴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니은 0.5기압에서 0도씨일 때 기체 부피를 물어봤네요. 자, 요거 일단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 자, 한번 보자. 자, 지금 현재 조건이 뭐였냐면요. 우리 조건에서는 1기압, ATM 기압으로 쓰는 거죠. 1기압일 때 0도씨면은 부피가 몇이었어? 이거 현재 이 그래프 자체가 1기압이기 때문에 1기압일 때의 0도씨일 때 부피는 V1이야. 그지? 자, 그럼 얘는 X의 부피가 몇이었냐면요. V1이었어. 자, 근데 지금 다 똑같은 조건에서 뭐만 바뀌는 거냐면 압력만 바뀌는 거야. 압력이 몇 배? 2분의 1배야. 자, 그러면은 부피는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잘 봐. 이게 이제 처음 상황이라면 이게 나중 상황인 거지. 자, 그럼 이 처음과 나중 상황에서의 P분의 nRT를 생각해봐. 처음과 나중 상황에서 P분의 nRT. 일단 요 과정에서 온도 바뀌니?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기체상수 일정해요. 똑같이 일정량이야. 자, 그러면은 압력과 부피의 곱은 뭐 해야 돼? 언제나 일정해야 돼. 즉, 압력이 만약에 2분의 1배만큼 감소하게 되면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부피는 2배만큼 커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보일 법칙이잖아. 그지? 따라서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럼 2분의 1배만큼 줍니다. 2분의 1배로 줄어요. 그럼 당연히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2배만큼 늘어나야 되지. 근데 2분의 1 V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몇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2V1이 돼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일 법칙이야. 보일 법칙.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1기압이 아니라 2기압으로 늘린대. 자,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거야. 이게 처음이면 이게 나중 상황이야. 그럼 처음 나중 상황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보일 법칙 적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온 압력이 몇 배? 2배 늘었네. 그러면 부피는 몇이 돼야 돼? 자, 이 X의 부피는 이 상황에서 부피는 몇이 돼야 돼? 압력이 2배 늘었으니까 부피는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지. 그래야 일정한 값을 가질 테니까. 따라서 2분의 V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부피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죠. 직선의 기울기. 자, 그럼 봐봐. 이런 거지. 0도씨일 때 지금 V1이었어. 언제? 요거 1기압에서. 자, 근데 압력을 지금 2배로 늘렸단 얘기야. 지금 0도씨에서 부피가 2배로 줄겠죠? 2분의 1 V1.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가. 그죠? 자, 요거는 반드시 찍어야지. 왜냐면 273-273도씨에서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온도야. 이상기체일 때에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지나쳐야 돼요. 그 이하로 온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74 이런 거 없어. 마이너스 300도씨 이런 거 없어. 자, 273이 가장 낮은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나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이때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시면 되니까 x 증가량 273이고 y 증가량 2분의 1 v1이죠. 따라서 273분의 2분의 1 v1 요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요 계산해주면은 번분수 하시면 되죠.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546이고요.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면 되겠다. 요게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니은 디귿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되는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니은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만약에 압력이 0.5기압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이제 부피가 2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0도씨에서 압력이 이제 0.5기압으로 줄면은 부피는 2배인 2V1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그래프는 이제
요 진하게 요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압력이 자, 요 그래프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압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구나? 점점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그지? 요거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알겠죠?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어렵지만 적응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요. 자,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자, 답은 기억 디귿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우리 4번 문제 계속 볼게요. 자, 그림은 일정량의 헬륨. 자, 이제 여러분들 자동으로 밑줄 칠 것 같은데, 그지? 일정량의 헬륨 뭐가 일정하다? 바로 분자수가 일정하다. 이 상황에서 기체의 압력에 따른 압력과 부피의 곱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나타나져 있고 나와 있어. 자, 일단은 우리 피부에는 NRT 써야 될 것 같아. 그치? 위를 살짝 지우고서는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피부에는 NRT에서 현재 일정한 게 뭐냐면 분자수 일정하고요. 당연히 요거 기체상수 일정. 자, 그럼 뭐는 뭐에 비례하는구나. 압력과 부피의 곱은 우리 절대온도에 비례합니다. 요 식 하나 우리 관계식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 압력과 부피 요 곱 있지. 자, 요거를 이제는 온도랑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상대값으로 이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부피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니라고 물어봤어. 자, 일단 봐봐. 부피를 물어봤다는 건 우리 요 식에서 부피에 대한 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했었잖아, 그지? 부피는 뭐에 비례하는 값이야? P로 나눠주면은 P분의 T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럼 P분의 T에 대한 값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부피의 몇 배인지 A에서가 B에서 몇 배인지 바로 알 수 있겠다. A, B, C 그냥 다 구해볼게요. 연습하는 거니까. 자,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부피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P분의 T라고 아까 위에서 했어요. 따라서 자, A 같은 경우 자, A는 P분의 T가 몇이야? 선생님 T는 어떻게 알죠? 여기 했잖아. 여기 P 곱하기 V가 T에 비례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거를 그냥 T라고 이제 Y축이 T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P분의 T 하면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1분의 1. 자, B는 2분의 1. 2분의 1. 아우 쉽다. C는 3분의 2. 3분의 2. 자, 이렇게 하면은 자, A와 B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자, A는 1이고 B는 2분의 1이네. 그러면은 A에서가 B에서의 몇 배야? 2배가 되겠다. 디귿 기억 맞는 설명.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니은. 자, 밀도. 선생님 밀도 갑자기 처음 봤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밀도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밀도라고 하는 거 우리 영어로는 density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D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밀도는 뭐냐면 부피 볼륨 V분의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은 weight에서 W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야. 그지? 자, 그러면은 부피분의 질량 값을 비교해 주면 되는데 일단 봐봐 얘들아. 질량 값은 어떠니? 지금 현재 일정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량의 기체, 즉 몰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질량도 언제나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일정한 거야, 요게. 그죠? 따라서 우리는 밀도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하는구나. 부피분의 1에 비례하는구나. 부피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밀도는 뭐를 쓰면 되겠다. 부피분의 1 요거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죠? 자, 그럼 부피 값은 우리 구했다. 여기서 구했네. 여기서. 그지? 여기서 1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분의 1대 3분의 2잖아. 자, 그러니까는 요거 역수만 바로 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냥 1이고 요거 2고 요거 2분의 3. 요거 역수하면 돼. 역수. 그럼 이들의 비율이 바로 밀도 B가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밀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맞죠? 그죠? 맞다. 몇 배나 큰지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몇 배 큽니까? 곱하기 3분의 4 하면 요거 나오는 거지. 그지? 약분 하면은 2 나오니까 3분의 4배만큼 크구나.
까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지? 아무튼 맞는 설명. 디귿. 온도는 C에서가 가장 높니? 자, 온도는 뭘 보면 되는 거야, 온도. 자, 여기 구했죠. 자, 압력과 부피의 곱이 절대 온도래매. 따라서 요 Y축 자체가 그냥 온도. Y축 제일 큰 C가 바로 온도. 제일 높겠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A, B, 얘보다 몇 배만큼 큰 거야? 2배만큼 높아요. 라고도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C는 C에서의 온도가 제일 높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대표용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용 5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일정량의, 자, 요거 이제 미줄 또 치겠지, 그지? 일정량의 A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압력 P1과 P2에서 절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거고, 아, 이거 두 가지다. 자, 지금 발문을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 일단은 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일정한 상태야? n이 일정한 상태를 지금 그린 거지. 자, 그럼 일단 가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가는 n이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직선의 그래프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PV는 nRT로 접근을 해보자. PV는 nRT에서 현재 뭐가 일정하다고 했냐면 요거 일정하고 요거 일정하다고 했어. 그지? 자, 근데 일단은 직선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자, nR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자, 얘가 y축이죠. V는 지금 이거 V는 y는 ax 꼴로 만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원점 지나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이 꼴로 만들면 V는 요거 넘겨봐. 그러면은 P분의 nR 해놓고 T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거 y는 ax 꼴 맞아요? 그지?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아, 요 식 뭐냐면 V는 P분의 nR T야, T. 근데 지금 현재 가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냐면요. 분자수가 일정하다고 했어. 그럼 요거 일정한 거지? 근데 어차피 기체상수 R 값이 일정하잖아. 그러면은 요 기울기를 통해서 압력값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자, 왜? 기울기가 더 작은 P2가 압력이 더 어땠을까? 자, 기울기가 작다라는 거는 압력값이 컸다는 얘기지. 그래야 분모가 커져야 전체 기울기값은 작아지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서의 압력은 P2가 더 컸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방금. 자, 요 그래프에서 지금 일정한 값이 뭔지 확인을 하고서는 요 그래프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렸어. 어떻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해서 y축과 x축에 대한 식을 V는 ax에 대한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V는 P분의 nRT 이런 식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일정한 값이 기체의 몰수니까 지워지니까 남은 기체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애는 압력밖에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기울기가 작은 애가 압력이 커야, 얘가 커야 기울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반대로 기울기가 크려면 압력이 작아야 돼. 그래야 전체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 큰 애가 압력값은 작다라는 거 우리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서는 나를 한번 보자.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현재 요거 PV는 nRT에서 y는 ax의 꼴로 고치게 되면 V는 똑같이 해보면 P분의 nRT 요런 꼴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냐면 나에서는 압력이 P1에서 이 그래프는 전부 다 P1이라는 압력에서 P1이라는 압력에서 지금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얘가 일정이야. 근데 뭐도 일정해? 기상수 R 값도 일정하지? 그럼 요 기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요
분자에 들어있는 몰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몰수가 컸을까? 몰수가 많으면 기울기 전체도 커지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B 값보다 더 뭐가 많겠다? 몰수가 더 많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가에서 P2와 P1 비교하래요. P2가 더 커요. 우리 정말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니은 기체의 양 몰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나에서 물어보는 거 나에서 자, A가 B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압력이 P2가 되면 자, 지금 보면은 현재 P1, P2 압력 비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P2가 더 큰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에서 압력이 P1이 아니라 P2가 된대. 그럼 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P1이 아니라 P2가 된다는 얘기는 압력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럼 압력이 증가했어? 그럼 요 식에서 자, 이제는 압력이 바뀐다. 요거 일정한 상황에서 자, B일 때니까 B 요 그래프일 때니까 분자수가 NB로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P1에서 P2로 증가했지? 자, 압력이 증가했어. 그럼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돼? 감소하지. 따라서 요 전체 값이 감소하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렇게 감소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디귿 나에서 압력이 P2가 되면 B의 기울기는 커진다? No. 작아집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보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들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울기를 증가시켰거나 감소시켰을 때 어떻게 그래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반드시 중요하게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무튼 기억과 니은이 정답으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혼자 문제 풀 때 아마 6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6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그림은 27도씨.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낚을 수 있냐면 요렇게 절대 온도로 안 주고 일부러 섭씨 온도를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PVN의 NRT에다 섭씨 온도 집어넣는다?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사실 섭씨 온도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친구가 누구냐면 227도씨가 진짜 만만하네요. 왜냐면 우리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하냐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해서 이렇게 구하잖아. 근데 273이라는 값 자체도 사실은 되게 뭔가 다루기 좀 애매한 값이죠. 우리는 딱 떨어지는 거 막 200, 300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지? 자, 근데 섭씨 온도가 27도씨일 때 절대 온도가 딱 300켈빈이 됩니다. 더해주면. 따라서 요 27도씨는 300켈빈으로 이렇게 쓰기 굉장히 좋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27도씨다 그럼 요거 그냥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거 300켈빈이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들 딱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다가 몇 기압? 1기압이래요. 지금 1기압이고 아이고 다 지워버렸어. 일정량의 기체를 실눈에 넣고서는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킬 때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일정량의 기체니까 몰수 일정할 때 압력과 온도 변화시킨대. 몰수 일정할 때 압력 변화시키면은 요거 보일 법칙. 몰수 일정할 때 온도 변화시키면은 요거 샤를 법칙 이용하겠구나 라는 거지. 또 한 가지. 자, 지금 보면은 피스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피스톤의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은 멈춰 있을 땐 언제나 서로 같다라는 거 아셔야 되죠? 요거까지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자, 일단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나다 요거를 좀 분석하기 전에 우리 요렇게 다양하게 지금 변화시키는 문제에서는 가와 나와 다 셋 다 모두 일정한 값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분자수거든요. 그래서 요 분자수 일단은 여러분들 가에서의 분자수, 나에서의 분자수,
다에서의 분자수가 모두 같다. 요걸로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지? 일단은 어차피 내가 압력을 뭐 추를 한 개를 더 얹던 온도를 높이던 간에 여기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상 가나다 과정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밖으로 새어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들어올 건 없어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모두 일정할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접근을 할 때 뭘 여러분들이 구하겠어? 당연히 이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PV는 nRT에서 자, N은 어떻게 구하냐면 N은 RT분의 PV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자, 근데 RT분의 PV 값은 자, T가 몇이야? 300켈빈이죠. 가에서 그럼 이거 지금 가일 때 한번 구해보는 거야. 가일 때. 자, 그럼 300R R값 안 나왔으니까 300R분의 자, 압력 몇이야? 1.5기압. 사실 그쵸 그쵸? 나와 있네요. 1.5기압. 2분의 3이죠. 2분의 3기압 곱하기 부피는 1리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 살짝 해주면 이거 100이니까 200R분의 1이야. 자, 그럼 이거 살짝 지워볼게요. 여기 계산 좀 깔끔하게 하려고. 자, 가에서의 입자수는 200R분의 1이야. 자, 요 200R분의 1은 가에서도 200R분의 1이어야 되고 나에서도 200R분의 1, 다에서도 200R분의 1이어야 돼. 뭐가? 분자수가. 왜냐면 온도나 압력을 바꾼다고 해서 분자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요거 하나 이해됐죠? 자, 그랬는데 요 상황에서 압력을 증가시켰대.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지금 일단은 압력이 증가됐으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줄어들겠지. 이거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 그치?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천천히. PV는 nRT에서 어차피 압력 몰수 일정, 요거 뭐야? 기체상수 일정. 근데 그 와중에 온도도 일정한 상황, 300켈빈으로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상황, 그럼 요거 일정이니까 보일 법칙이지. 압력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부피는 그 반비례해서 작아지겠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일단은 나에서의 요거 분자수 일정한 거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어떻게 구해? 분자수는 RT분의 PV 요거를 구해. 요걸로 이제 분자수 구하는 거야. 요걸로. 자, 그럼 똑같이 여기도 해보자. RT 해봐. 그럼 어차피 온도 일정하니까 300R분의 그리고 PV 값 곱한 거 A 곱하기 B지? 그럼 A 곱하기 P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가 뭐랑 같다? 요거랑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이 밑으로 가져가서 한번 해볼게. 가는 200R분의 1이고요. 나는 300R분의 AB야. 근데 요 값이 둘이 같대. 자, 그럼 요거 샥 약분할 거 다 약분해봐. 이렇게 하고서는 AB 값은 몇이 나옵니까?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지? 근데 기억에서 바로 이거 물어본다? 1.5니? 맞는 설명. 2분의 3 1.5죠? 맞다, 그지? 자, 일단은 기억 해결. 뭘로 해결한 거야? 입자수 일정한 걸로 해결한 거지. 자, 근데 일단 우리 기억은 해결했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요 A 몇 기압인지 바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봐봐. 지금 현재 대기압 1기압이야. 그럼 일단 여기 가에서 한번 보면은 대기압은 1기압을 작용하고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애가 1.5기압이래. 지금 피스톤의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은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인데 지금 이 1.5기압이란 얘기는 추의 압력이 0.5기압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1기압, 0.5기압 더해져서 총 1.5기압만큼을 밖에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쪽도 똑같이 멈춰 있으니까 피스톤이 1.5기압만큼으로 밀치고 있었단 얘기야. 그죠? 자, 그럼 봐봐.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추가 한 개가 추가가 된 거야. 그지? 추 한 개가 추가되었더니 A기압이 되었대.
추 한 개당 0.5기압인데 외부 압력 1기압에다가 추 2개니까 0.5, 0.5 더해서 몇이야? 이것도 1기압이지. 0.5 곱하기 2니까 1기압인 거지. 1기압. 따라서 밖에서는 총 몇으로 누르고 있다? 샥 지우고 밖에서 총 2기압으로 누르고 있구나. 그럼 지금 얘가 쭉 부피가 감소하다가 딱 멈췄어. 그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졌다는 얘기. 내부 압력도 몇으로? 2기압으로 밀치고 있구나. 요 A기압이라고 하는 건 몇이다? 2기압이다 라고 여러분들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B리터도 구할 수 있겠다. 왜? A 곱하기 B 값이 1.5래매 2분의 3이래매. 자, 그러면은 A 곱하기 두 가지로 알려줄게요. 자, A 곱하기 B 값이 2분의 3이래매. 근데 A 값을 내가 구했잖아. 2라고 얘가. 따라서 B는 4분의 3리터구나. 또는 보일 법칙 써야지. 보일 법칙. 자, 지금 보니까는 압력이 너무 복잡한데 살짝 지웁시다. 자, 이런 쓸데없는 거 싹 지워. 자, 한 개 추가 지워. 자, 이런 거 지워. 샥 지워. 지워. 2기압. 요거 2기압인 거 있으니까 지워. 이렇게. 자, 됐죠? 자, 지금 보니까는 1.5기압, 즉 2분의 3기압에서 지금 얘가 2기압으로 압력이 몇 배가 된 거야? 압력이 3분의 4배가 된 거지. 따라서 부피는 1리터에서 몇이 돼야 돼? 반비례니까 4분의 3배가 되겠지. 따라서 B는 몇이다? 4분의 3리터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AB 값 자체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조금 어렵지, 그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 해결. 자, 그리고 일단 다 과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지? 풀려면 문제를. 자, 일단은 니은도 풀 수 있겠다. 나에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한대. 자, 나에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한대. 자, 언제냐면 2기압이고요. 2기압이고 4분의 3리터일 때 기체의 양만 2배로 한대. 지금 300켈빈이야. 자, 그럼 일단 PV는 nRT에서 지금 봐봐. 나에서 기체의 양을 2배로 했을 때 상황에서 온도 일단 300켈빈으로 일정하겠지. 자, 그리고 그 안에 일단 피스톤이니까 기체의 양이 늘어나 봤자 피스톤이니까 부피 압력은 일정할 거야.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일정할 거야. 무조건. 그지? 왜냐면 외부 압력이 지금 2기압으로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체의 양을 넣어줘도 부피가 증가할 뿐 기체의 압력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죠? 이게 피스톤의 특징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어차피 기상수 일정이야. 자, 그러면 부피 자체는 분자 수에 비례해. 그럼 봐봐. 입자수를 2배로 늘려? 그럼 그거에 대한 부피가 몇 배가 증가할 거야? 2배가 증가할 거란 얘기. 4분의 3리터에서 곱하기 2배. 2분의 3리터가 되겠구나라는 거지. 자, 근데 그 부피가 가랑 같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그죠? 1리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뭐 가의 만약에 문제가 가와 같다가 아니라 가의 2분의 3배와 같다 이렇게 했으면은 맞는 보기가 되겠지만, 그죠? 지금은 니은은 틀린 보기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자, 그럼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의 상황도 한번, 나에서 다 지나갈 때의 상황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 맨 처음에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가나다 과정을 아무리 압력을 증가시키건 뭐 온도를 높이던 간에 요 입자수는 변하지 않았죠. 그죠? 요걸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다에서의 입자수, 분자수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면, 자, 뭘로 써야 돼? 이번에도 RT분의 PV 요식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RT, T 값이 몇인지 몰라. 근데 이거 지금 섭씨 온도네. 그지? 자, 그럼 절대 온도를 고치려면 여기다 몇 더해야 돼? 273을 더한 값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273 더하면 절대 온도에, 자, 다에서의 절대 온도는 우와, 이거 확대 짱 된다. 그지? 자, 다에서의 절대 온도는 몇이 되는 거야?
t 더하기 273이 되는 거야. 자, 요거를 이 값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t 더하기 273 곱하기 r분의 p 곱하기 v. 근데 p는 이기압 우리 구했잖아. 그지? 이 어차피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피스톤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이기압이니까 안에 들어있는 압력은 이기압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야. 피스톤 성질이야. 자, 그러면 압력 2고 곱하기 부피 몇인 1리터죠. 자, 요게 뭐랑 같다? 앞맨 처음에 구했던 요 가일 때랑 똑같다. 이걸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는 200R분의 1이 다 t 더하기 273 R분의 몇이었어? 2죠 2. 요거랑 같구나. 요거 푸시면 되죠. 샥 약분. 자, 요거 2분의 1로 나눠봐. 그럼 400분의 1은 t 더하기 273분의 1. 요거 두 개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t 값을 구해보면 몇 나오니? 이거 127도씨 나옵니까? 그죠? 127 더하면은 400이 나오는 거지. 그지? 400. 요거 같아지려면 t 값. 그죠? 따라서 지금 뭐야? 36이라고 했으니까 전혀 아니다. 그지?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선생님 틀리지 않았지?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t 더하기 273이 서로 같아지려면 이게 4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t 값이 127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자, 요렇게 해서 디귿 틀린 보기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금 어려웠어.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별표 치시고 한번 여러 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풀기 위해서 여기 밑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지울게요. 자, 다 왔습니다. 거의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자,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에 압력과 부피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거래. 자, 일정한 온도니까 T일정. 자, 그리고 일정량이니까 N일정. 그죠? 그러면 이거 T일정, N일정? 이거 무슨 법칙의 조건이야? 보일 법칙 조건이네. 그지? 보일 법칙 조건, 압력과 부피는 일정. 이거 값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은 PV는 nRT에서 몰수 일정, 기체상수 일정, 온도 일정이래매. 그럼 다 일정하니까 이거 곱한 거 다 일정. 압력과 부피는 완벽히 반비례합니다 라는 그래프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프 가와 다를 봅시다. 자, 이 둘 다 아마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왔을 거야. 그지? 자, 가를 보면은 일단 지금 A 면적 요거 나온 거 보니까 기억에서 A 면적과 B 면적 같은 거 물어보고 있네. 그럼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A 면적 요거 봐봐. 요거 이렇게 보면은 자, 선생님이 한번 임의로 한번 압력값 요 압력 여기 압력 여기 부피 값을 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이거 V1이라고 하고 이거 V2라고 써. 그냥 대충 여기 P1 P2야. 자, 요 전체 선생님이 지금 요거 분홍색으로 표시한 요거 있지? 자, 요거에 대한 앞 면적은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P2 곱하기 V1인 거지? 그지? 요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뭐 파란색 할까? 자, 요거 B가 포함되어 있는 요 부피란다. 면적 어떻게 구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뭐야? P1 곱하기 V2지? 자, 근데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언제나 뭐하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값은 어쩔 수 없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하니까 요 면적 일정해. 면적 같은데 이 두 면적 같은데 둘이 동일한 면적만큼을 슉 하고 뺄 거야. 그럼 당연히 A랑 B랑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기억 A 면적과 B 면적은 같다. 똑같은 면적만큼 빼낸 거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나에서 온도를 높이면 자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 나오면 직선 나오면 우리 직선에 방정식 선생님이 구하라고 했죠. 요거 y는 ax 꼴이다. 그지? 원점 지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PV는 nRT에서 자 요 식으로 바꿔봐. 자 그럼 y가 v분의 1이 되는 거야. v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이거 v로 나누고 v로 이렇게 나누고 nRT 1로 샥 보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보내봐. nRT 보내봐. nRT 분의 1 곱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여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요게 y고 요게 x면 요거 뭐야?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요게 기울기. 그지?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온도를 높인대요. 자 지금 일정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일정하잖아. 그지? 근데 온도를 높인대. 야 온도 높이면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요 기울기 이렇게 작아지겠다라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아까도 했었죠. 자 그래서 나에서 온도를 높이면 기울기 커진다? 틀렸습니다. 작아집니다. 틀렸어. 자 디귿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자 일단 요거 한번 체크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는 t 높이면 이렇게 기울기 작아진다고. 자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봐봐 이거 너무 쉽지. 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지금 A에서 B 가는 지점은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이야. 따라서 부피는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1 값은 증가하는 거야. 왜?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죠. 그죠? B에서가 뭔 소리 아니지.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그지? B에서가 A에서보다 압력이 크니까 지금 작은 거야. 부피는. 그러니까 부피분의 1은 큰 거죠. 그죠? 실수. 자 디귿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힘들어. 선생님 물 한 잔만 먹고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은 3월 23일 새벽 3시 25분이네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개학일이 이제 2차로 미뤄지기 전에 이제 오늘이 이제 개학일인데 미뤄져 가지고 4월 6일로 미뤄졌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영상 작업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8번 그림은 일기압에서 1몰에 이번에 액체를 가열했을 때 이제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지금 슉 가열. 맨 처음에 이제 부피 사실 여기는 살짝 지울게요. 여기 샥 지우고. 자 부피 변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제일 큰 이제 물질은 기체입니다. 기체. 액체는 사실 열팽창이 있기는 해서 부피가 증가는 하지만 기체만큼 액체의 부피의 증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일정하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해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조금은 증가해요. 조금은 증가하는데 지금 거의 없는, 기체의 부피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상태. 자, 근데 갑자기 부피가 확 증가하지. 그 얘기 뭔 말이냐면 액체가 뭐가 되는 지점이었다는 얘기. 이 지점의 온도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지점의 온도, 이거 뭐라 그러지? 바로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죠. 이 물질 X의 끓는 점이었구나.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여기는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기울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까 봐 기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T1 값이 바로 물질 X의 끓는 점에다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T1 이후부터 T1에서 T2 사이 요 그래프는 자, 어떤 양상을 띄어야 되는 거냐?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지금
이렇게 액체를 가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거 뭐냐면 요 기체의 부피를 온도를 감소시키면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거 그동안 봤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 사실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액화됐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액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요 기울기의 값을 외삽이라고 하죠. 외삽. 바깥으로 요 경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걸 한번 온도랑 같이 매칭을 시켜 봤을 때 온도랑 이렇게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온도랑 매칭을 시켜 봤을 때 바로 요 지점에서 딱 만나더라. 이 지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온도다? 아니다. 200 마이너스 273도씨였고 요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기체, 이상기체라면 바로 부피가 0일 것이다 라고 우리 체크했던 거잖아, 그지? 그동안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렇게 213도씨라는 요거 자체는 얘가 개념이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 알 수 있겠지. 어떻게? x 증가량분의 273분의 y 증가량 0도씨일 때의 부피. 자, 이거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죠. 왜? 1몰이야. 1기압이야. 그리고 0도씨야.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2.4래. 1몰이네, 1몰. 따라서 0도씨일 때 요 부피 요 값은 22.4리터구나. 여러분들 요거는 옛날에 우리 화학원 시간에 몰과 기체 부피 할 때도 여러분들 배웠어. 화학원 시간에서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선생님이 옛날에 외우라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다, 그치? 물론 뭐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지겠죠. 아무튼 간에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는 20.4리터. 따라서 y 증가량이 22.4니까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273분의 22.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부피분의 온도는 이거 지금 섭씨 온도니까 T 이렇게 쓰면은 V는 273분의 22.4 그리고 T, X 더하기 지금 뭐야? Y절편이 22.4인 거지? 22.4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도 여러분들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다. 맞는 설명이죠. 자, 마지막 디귿. 액체의 양을 2몰로 한데 액체의 양을 2배로 늘리는 거야, 지금. 좀 봐봐. 액체의 양을 2배로 늘려. 자, 그러면은 요 값 어떻게 되겠니? 자, 액체의 양을 2배로 늘리면은 요 0도씨일 때 22.4리터도 그 2배로 증가하겠지. 44.8. 그치? 자, 그러면은 요 값이 44.8이 되니까 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T1일 때의 부피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X보다 증가한 2배만큼 증가한 상황, 즉 2x에 이렇게 찍히겠죠. 따라서 액체의 양을 2몰로 하면은 x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2배만큼 증가할 거야. 2x로 증가할 거야 라는 거지. 자, 요거 한번 PV는 NRT로 생각해볼까? PV는 NRT에서 내가 액체의 양을 2몰로 증가시킨다고 해서 온도가 바뀌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액체의 양을 2몰로 증가시킨 1기압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그냥 피스톤에 놨다고 생각하네. 피스톤에 놓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얘가 1몰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1몰 더 넣어서 2몰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 2몰 만들면은 부피가 그만큼 증가는 하겠지만 어차피 1기압이기 때문에 압력은 일정한 상황일 거야. 그지? 그리고 기체상도 어차피 일정. 즉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액체의 양만 2배로 증가시키면은 그만큼 기체의 부피가 얘가 2배 되면 기체 부피도 2배 된다는 얘기. 따라서
T1일 때 부피도 2배만큼 증가해야 된다라는 설명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은 답은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8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사실은 적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철저히 개념과 문제 학습하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기체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